자, T1이 켜지게 되면은 드릴이 켜지게 될 겁니다. 즉 공급 실린더가 후진한 다음에 3초 뒤 드릴 모터가 켜지게 될 겁니다. 자, 드릴 모터가 켜진 다음에 다시 2초 후에 실린더가 전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T1이 켜진 다음에 2초 뒤에 다시 이 가공 실린더가 드릴 실린더입니다. 드릴 실린더가 켜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순차 동작보다는 T1이 켜지면은 2초 뒤에 다시 가공 실린더가 켜지게끔 하나의 타이머 동작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에다가 T1을 만들어 주시고, 자, 역시 타이머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해서 T2로 정해주고, 얘는 2초이기 때문에 20으로 설정해 주시면은 T1이 켜진 다음에 T1이 켜지게 되면은 드릴 실린더가 드릴이 가동을 하게 될 거고, T1이 켜진 다음에 2초가 지나면은 T2가 켜질 겁니다. 즉 T2가 드릴 실린더를 전진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T2로 가공 실린더인 솔3을 A 접점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 실린더가 하강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CS4번이 켜지게 되죠. 가공 실린더 전진이 가공 실린더 하강입니다. 자, 가공 실린더가 하강을 하게 되면은 CS4가 켜질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순차 동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공 실린더 하강 같은 경우에 순차 동작은 T2가 켜진 다음 동작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2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실린더가 하강을 완료하게 되면은 M3가 켜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과제를 봤더니 1초 후 후진이기 때문에 이 M3가 가공 실린더를 바로 후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도 동일하게 타이머를 만들어 주셔서 이 타이머에 의해서 가공 실린더가 1초 후 후진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T3 1초기 때문에 10으로 바꿔주시고, T3가 1초 뒤 켜지면은 가공 실린더가 후진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가공 실린더는 단동이기 때문에 이 솔3을 끊어주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후진을 할 겁니다. 자, 가공 실린더가 후진하게 되면은 CS3번이 켜지게 될 거고, 자, 역시 순차 동작을 만들어서 이렇게 M4와 T3, CS3를 이용해서 가공 실린더 상승 센서, 후진 센서를 이용해 순차 동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실수로 오타를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밀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1초 후에 후진을 한 다음에 송출 실린더가 전진 후진하여 컨베이어 벨트로 물품을 송출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공 실린더가 후진 상승한 다음에 송출 실린더를 동작시키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가공 실린더가 상승, 가공 실린더 상승이 바로 가공 실린더 후진입니다. 후진 완료하게 되면은 M4가 켜지고, 자, M4가 켜지면은 이송 실린더를 전진하면 되기 때문에 이송 실린더 앞에다가 M4로 A 접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송 실린더가 전진하면은 CS6번이 켜지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순차 동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송 실린더가 전진을 완료하면은 후진해 줘야 되기 때문에 M5로 솔5의 이송 실린더 후진을 켜 주시고, 자, 이송 실린더는 복동입니다. 복동이기 때문에 이송 실린더 후진을 켜주기 위해서는 전진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M5 B접점으로 이송 실린더 전진을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송 실린더가 후진하게 되면은 CS5번이 켜지기 때문에 CS5번을 이용해서 순차 동작을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에 문제를 보시면은 송출 실린더가 전후진하여 물건을 송출시킨 것을 송출을 완료를 시키면은 1초 후 벨트를 구동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송 실린더가 후진을 완료한 다음에 M6으로 바로 컨베이어 벨트를 동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처럼 타이머를 이용해서 1초 뒤에 동작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T3을 T4로, 시간은 1초이기 때문에 10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순차 동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송 실린더가 후진을 완료한 다음에 1초 뒤 T4가 켜지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는 T4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벨트에다가 앞에다가 T4를 A 접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은 홍출 실린더가 전후진 완료하고 T4에 의해서 컨베이어 벨트가 켜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금속 비금속을 판별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하드웨어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금속 센서, 비금속 센서가 있기 때문에 금속 센서는 금속을 감지할 거고 비금속 센서는 비금속을 감지를 할 건데, 자, 이게 금속 센서 같은 경우에는 금속만 감지를 하기 때문에 비금속과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비금속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금속,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물건을 감지하는 센서지 비금속을 감지하는 센서가 아니기 때문에 금속도 감지하고 비금속도 감지를 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파란 색깔 색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금속 센서고 이 회색깔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비금속 센서, 즉 물건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자, 이 물건을 감지하는 센서는 금속도 감지하고 비금속도 감지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비금속을 감지하기는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금속과 비금속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느냐. 자, 금속 센서가 켜지게 되면은 얘는 금속 센서입니다. 금속 물품입니다. 자, 근데 비금속 센서가 켜지고 금속 센서가 켜지지 않으면은 얘는 비금속 물품인 거죠. 즉 비금속 센서도 켜지고 금속 센서도 켜지면은 그거는 바로 금속 물품이고, 비금속 센서는 켜지되 금속 센서가 켜지지 않으면은 이것은 바로 비금속 물품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센서의 민감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센서의 민감도가 금속 물품보다, 금속 센서보다 비금속 센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물건이 이 이송 실린더에 의해서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이 된 다음에 이게 물건이 지나갈 때 금속 센서와 비금속 센서가 이렇게 나란히 있지만 먼저 감지하는 센서는 비금속 센서가 감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0. 몇 초, 아주 짧은 타임 뒤에 금속 센서가 감지가 됩니다. 즉 비금속 센서가 민감하기 때문에 먼저 감지가 돼서 이 물건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딜레이 타임을 주어야 합니다. 자, 이 점을 주의하고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금속, 비금속을 구분하는 방법과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프로덕트, 자, 물건 감지 센서를 만들어주고 그 밑에다가 금속 감지 센서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차 동작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 동작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물건 감지 센서와 금속 감지 센서는 순차가 7번, 8번이지만 실제로 동작해야 되는 순서는 이 이송 실린더가 동작하고 난 다음, 즉 T4가 켜진 다음인 거죠. 그래서 순차 순위는 T4가 동일하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 두 가지로 이용해서 어떻게 물건을 분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금속 센서와 금속 센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속 센서가 켜지게 되면은 이 비금속 센서, 즉 물건 감지 센서를 M8로 차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속 센서가 감지가 되면은 비금속 센서를 차단하게 되면은 이 비금속인 거를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순전히 금속으로 판단해서 금속 동작을 시키면은 손쉽게 금속 동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물건 감지 센서가 켜진다 하더라도 금속 센서가 켜지면서 M8로 물건 감지 센서의 자기유지인 M7을 끊어버리면은 물건 감지 센서, 즉 비금속은 동작이 안 할 거고 금속 동작인 M8이 계속해서 동작을 하게끔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금속 물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이러한 비금속 물품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게 비금속 감지 센서가 먼저 감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은, 자, 만약에 금속 물품이 들어오게 되는데, 금속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비금속 감지 센서가 감지가 될 거고, 그러면 M7이 켜질 겁니다. 자, M7이 켜지게 되면은 황색 램프가 비금속이기 때문에 전멸을 하겠죠. 자,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전멸을 하다가 금속 센서가 감지가 돼서 M7이 꺼지게 되고, 그러면은 전멸이 꺼지게 되고 점등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아주 그 짧은 시간에도 전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감지 센서가 감지를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뒤에 금속 센서가 감지하는 것을 좀 더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선생님은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타이머 T5, 시간은 0.8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0.8초 정도의 딜레이 시간을 주고 나서 이 T5가 비금속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0.8초의 딜레이를 주게 되면은 비금속이 감지가 되더라도 바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0.8초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금속이 감지된다 하더라도 이 0.8초 이내에는 금속과 비금속이 완전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딜레이만 주게 되면은 금속과 비금속을 동작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금속이 감지가 되면은 어차피 이 자기유지가 끊어지기 때문에 타이머 오버는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비금속이 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만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T5가 켜져서 T5가 비금속 동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금속이 감지가 되면은 M8이 켜지기 때문에 금속일 경우에는 황색 램프 점등, 즉 M8로 옐로우 램프를 켜주면은 얘는 금속 물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금속 물품은 M7이 켜지기 때문에 M7이 켜지게 되면은 T5 타이머 5번이 켜지겠죠. 자, 옐로우 램프에다가 T5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초 간격 전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플리커 회로라는 걸 만들어 볼 겁니다. 플리커라는 거는 일정 시간 동안 켜졌다가 일정 시간 동안 꺼졌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2초 간격 전멸이기 때문에 2초짜리 플리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 플리커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2초 전멸, 2초 점등, 2초 오프, 2초 온을 타이머 2개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져서 여기에다가 플리커 동작 하나만 넣어주게 되면은 그 타이머를 만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자, 2초 전멸은 A 접점 언더바 TES를 만드시게 되면은 2초 주기 클럭으로 2초는 켜졌다, 2초는 꺼졌다 하는 동작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F6으로 세로로 회로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금속 물품이 감지가 되면은 옐로우 램프가 점등할 거고, 비금속 물품이 감지가 되면은 타이머 5, 0.5초, 0.8초 뒤에 T5가 켜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옐로우 램프가 전멸이 할 겁니다. 2초 주기로. 자, 이런 식으로 타이머 하나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 하드웨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저장 박스에 물품을 적재한 후 1초 후 컨베이어 벨트는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컨베이어 벨트 속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기능사 그 장비마다 속도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 속도 컨트롤러로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조절해서 1초를 맞추시면 되는데, 통상 컨베이어 벨트가 동작한 다음에 5초 뒤에 멈추게 되면은 물건이 저장 박스에 적재가 된 후 약 1초 정도 뒤에 멈추게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가 동작한 다음에 5초 정도 뒤에 컨베이어 벨트를 끊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7번 동작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죠.
즉 컨베이어 벨트를 동작시키는 게 T4였습니다. 자, 이 T4에다가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온딜레이 타이머로 TU 5초짜리 타이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벨트가 동작함과 동시에 이 타이머 6번 회로에 전원이 들어오게 될 거고 5초가 지나면은 T6 타이머 6번이 켜지면서 이 벨트를 끊어주면 됩니다. 즉 T6으로 벨트를 비접점으로 끊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장 박스에 물품을 적재한 후 1초 정도 뒤에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장마다 벨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벨트 속도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주거나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이 완료되면 모든 램프는 소등된다. 즉 모든 램프는 초기화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동작한 것은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키는 T6이 되는 겁니다. 즉 T6으로 이 순차 동작 회로를 끊어주시면은 모든 동작이 초기화가 되면서 램프도 꺼지게 되겠죠. 그래서 T6으로 맨 처음 동작이었던 맨 위 비상 스위치 옆에다가 A 접점으로 T6을 만들어 주시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게 되면은 T6도 켜져서 여기 회로도 끊어지게 될 거고, 자, 이 처음 회로가 끊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는 동작들이 순차적으로 초기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니까 레드램프는 과제에 없었기 때문에 레드램프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응용 동작 1번이 프로그래밍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응용 동작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에서 조금 수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과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면은 응용 동작 1번도 큰 무리 없이 동작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이 프로덕터 물건감지 센서와 메탈 센서를 이용해서 약간의 딜레이를 줌으로써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게 이번 과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과제 뿐만 아니라 산업기사 과제까지도 매번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해 두시고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응용 동작 1번을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프로그램 작성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